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화요일 지구촌 뉴스입니다. 미국의 현지 시각으로 오늘 중간선거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4년 임기 절반 시점에 치러져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 데다 2년 뒤 대선을 앞두고 전초전 양상도 보이고 있는데요.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서정건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선거라는 게 항상 개표를 해봐야 알 수 있지만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공화당이 다소 유리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원래 그 중간선거라는 것이 항상 대통령 임기 4년의 딱 중간에 있는 2년 차에 치러지기 때문에 중간선거인데, 역사적인 그 추세를 살펴보면, 대통령 소속 정당이 늘 패배해 왔고요. 사실 그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에 한 세 차례 정도 예외만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8월 달, 9월 달 정도에 그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반도체 과학법이라든지 또 그 학자금 부채 탕감, 그다음에 그 처방전 약 가격 인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짝 지지율이 올라가서 상원을 민주당이 지킬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됐었는데 지금 선거가 임박하면서 오히려 이제 미국 유권자들한테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는 조사가 많이 나오면서 공화당이 박빙이었던 지역에서 많이 따라가거나 혹은 더 좀 추월하거나 하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고요.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져온 것은 역시 경제 문제였죠. 네, 아무래도 이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미국 역사에서 보시면 1980년대 초반, 레이건 정권 초기 이후 지금 40년 만에 선거 쟁점으로 크게 부상된 상황이고요. 바이든 행정부는 사실 여러 가지 그 이유를 제시했었죠. 우크라이나 전쟁, 혹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그 여러 가지 그 국내외 정세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뭐 실책이 있었다면 또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좀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그 금리 인상의 타이밍이 늦었다. 뭐 이런 이제 비판도 있습니다. 어쨌건 인플레이션은 미국 유권자들에게 가장 크게 와닿는 지금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미국 유권자들에게는 가솔린 프라이스스, 그래서 자동차 기름값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동차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민주당 정권에게 타격이고요. 또 국내에서는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팬데믹 이후에 범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범죄율이라는 것은 이 민주당 후보들을 공략하기 쉬운 그런 소재가 됐습니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범죄 예방과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약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집중 부각하면서 선거에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역대 중간 선거와 이번 중간 선거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네, 보통 뭐 여러 가지 점이 다른데요, 사실은. 그 보통 중간 선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했는데 2010년 오바마 중간 선거, 2014년 오바마 중간 선거, 2018년 트럼프 중간 선거는 다 그렇게 진행돼 왔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굉장히 중요한 변수였는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만 더 흥미로운 것은 전직 대통령이었던 이 트럼프에 대한 그 관심, 트럼프가 지지하는 후보들,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부각됐었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양극화 시대에 그 사회 문제들에 주로 익숙해 왔던 유권자들이 40년 만에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경제 문제에 어떻게 정치적 심판을 하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선거고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미중 관계라든지 이런 그 외교 문제들은 이번 중간 선거에서 거의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네. 공화당 후보 중에는 유독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내세우는 후보가 많았는데요. 중간 선거 이후에 미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근데 일단 트럼프가 이제 그 지지하고 또 후보로 도와주고 했던 또 내세웠던 이런 후보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예상으로는 그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 특히 하원은 거의 승리가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요. 상원은 박빙이지만 공화당에 다소 유리하게 돌아간다 이런 차원인데 이렇게 트럼프가 지지한 후보들이 새 의회 내년 1월 3일에 개원합니다.
118대 의회에서 트럼프 지지 세력 혹은 트럼프 비호 세력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아시는 대로 기소 가능성이 있는 차원인데 이 공화당 의회에서 미국 법무부를 이 정치 도구화됐다라고 계속 비판하거나 혹은 조사 활동을 벌인다거나 감시하거나 예산을 깎는다거나 하는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새 의회가 트럼프의 어떤 트럼프를 좀 도와주고 막아주는 이런 활동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보면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중간 선거 이후 이런 흐름이 바뀔 수 있을까요? 자, 미국 그 중간 선거와 이제 미국 우선주의의 그 상관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생각하고 계신데 조금 더 미국 역사를 뒤로 돌려보면요. 21세기 들어서 이라크 전쟁 실패, 그다음에 대규모 금융 위기, 그다음에 중국의 부상, 그다음에 트럼프의 등장, 그다음에 백인 노동자 계층의 부각 이런 것들이 계속 겹쳐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것은 21세기 들어서 거의 바뀌기 어려운 일종의 흐름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 선거 그 자체가 이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어떤 별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것이 큰 대세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 2024년 대선 레이스로 곧바로 돌입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만일에 공화당이 이기고 공화당 분위기가 좋다고 하면 11월 14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출마를 공식화할 수도 있다. 이런 그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경쟁하듯이 자국 우선주의를 더 이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론에 들어가 보면 과연 이게 레토릭의 강화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가 서로 초당파적으로 합의해서 무언가 입법으로 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지고 오는 그런 자국 우선주의 내용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 대선 후보들의 그 레토릭이 마치 미국의 정해진 입장인 것처럼 저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유념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서정건 교수와 함께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